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그리고 신경망과 딥러닝에 관련된 소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고 각 파트당 1시간 정도의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파트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을 30분 정도에 걸쳐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강의를 30분 정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연구 분야죠. 딥러닝에 관련된 소개를 1시간에 걸쳐서 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는 제일 대표적인 딥러닝 모델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을 응용하는 연구인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분에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또 다른 딥러닝 모델과 그것의 응용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의 첫 번째 30분 동안 우선 AI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쭉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 다양하게 실생활에서 우리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무엇인지 요거를 소개를 드리면서 그 안에 구체적으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런 연구를 어떤 분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 영상인데요. 요거는 무엇인지 아실까요? 이게 이제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을 하는 인공지능이죠. 바둑 프로그램을 하는 인공지능으로 2015년도 즈음에 이제 사람 챔피언을 이 컴퓨터 AI 바둑하는 애가 이겨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서 소개하는 게 알파고라는 게임 인공지능인데, 사실 게임이라는 이 분야는 인공지능의 아주 초창기부터 연구가 되었어요. 특히나 보드게임, 이런 바둑, 체스, 뭐 조금 더 간단한 보드게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맨 처음 초창기에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게임을 할 때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하는 생각하는 과정을 좀 쉽게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게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보자 하는 어프로치가 게임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내가 현재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두어야지 최적의 수가 될 것이냐 하는 딱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해를 찾는 서치라는 문제로 넓혀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아주 예전부터 체스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바둑을 하는 인공지능이 좋은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추가로 학습이라는 기능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에 해당되겠죠. 머신러닝 기능까지 포함되어서 이제 알파고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바둑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들이 이 알파고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뭔지 아실까요? 얘는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죠. 얘는 무엇을 하는 애로 세상에 나타났느냐 하면 게임이 아니야, 퀴즈를 푸는 인공지능이죠. 아주 잡다한 여러 가지 상식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 조퍼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IBM 왓슨 인공지능 애가 나와가지고 사람 챔피언들을 이겼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줬죠. 예, 그런 게 이제 또 인공지능을 지금 현재 붐을 막 일으키게 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 IBM 왓슨에 필요한
필요한 또 기술은 이 알파고랑 또 조금 틀려요. 얘는 퀴즈 문제에 나오는 아주 다양한 지식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거 답을 찾아야 되니까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아주 다양한 지식들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할 거냐 하는 knowledge representation. 그리고 그 표현된 지식을 바탕으로 표현만 해놓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답을 잘 추론해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추론하는 인퍼런스 기능,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랑은 또 다른 이제 접근 분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주인공이 요거예요. 요게 뭘까요? 이게 AI 스피커죠. AI 스피커가 있어서 이 아저씨가 뭐라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하고 무슨 텍스트를 스피치를 준다 이 말이죠. 말을 하면 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받은 스피치를 일단 텍스트로 바꿔야 되겠죠.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피치 투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텍스트로 바꿔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야겠죠. 의미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Natural Language, 사람의 언어를 처리를 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부르고요. 의미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나가서는 대화를 하게 되겠죠. 대화하는 것까지 다이얼로그를 해가는 과정까지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주로 텍스트에서 뭔가 추가적인 의미 분석을 하게 되는 연구가 되겠죠. 또 다른 연구 분야가 필요하겠죠. 이런 데서는 밑에 두 가지랑 조금 다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무엇이냐? 얘는 테슬라에서 주어지는 동영상인데요. 셀프 드라이빙 카입니다.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서의 핵심 기능은 뭐냐? 물론 다른 기능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제일 핵심이 되는 기능이 이 차가 운전을 할 때 요 앞에 보이는 요 화면, 영상이 되겠죠? 이 영상을 가지고 와서 이 영상 안에 앞에 차가 어디쯤 있다. 그 다음에 차선은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부터 의미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이미지 프로세싱 그리고 컴퓨터 비전 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연구 분야가 있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들이 있어요. 지금 소개해 드린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여기 제가 참고할 동영상을 다 사이트를 해놨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연구 분야가 인공지능이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안에 아주 다양하고 많은 연구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아주 다양한 연구 분야들을 조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걸 소개를 드리면은요. 우선 첫 번째 어프로치가 심볼릭 AI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해갈 때 게임을 한다든지 수학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생각을 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거를 잘 본떠서 지능을 구현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심볼릭 AI의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이 명제, 논리 이런 수학적인 것, 참과 거짓을 따지고 추론, 그거로부터 뭐 조건 명제를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논리를 전개를 해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수학 논리에 바탕을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지식을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지식은 주로 보통 이런 if then 형태의 조건 명제로 표현이 많이 되죠. 이런 거를 이제 rule based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게임이나 혹은
IBM 왓슨을 만들기 위한 지식 표현 이런 걸 할 때 대표적으로 맨 처음 시작한 접근 방법이 요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표현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표현된 지식으로부터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인퍼런스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지식으로부터 얻어내야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용 랭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어요. 프롤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추론을 어떻게 잘할 거냐 뭐 이런 연구들도 되어져 왔고요.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게임도 이런 사람이 하는 생각하는 과정을 트리 형태로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게임을 구현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사실 1990년대의 초반에 벌써 체스는 이미 딥블루라는 IBM에서 만든 이 인공지능 체스 게임 하는 애가 사람 챔피언을 벌써 이겼어요. 이 당시에. 근데 이제 주로 사용한 방법이 이제 심볼릭 AI의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 전혀 다른 반대되는 어프로치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커넥셔니스트 AI라고 부르는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심볼릭의 반대다라고 해서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라고도 불러요. 얘는 뭐냐? 사람이 머릿속에서 생각이라는 걸 할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사람의 뇌가 과연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느냐라는 뇌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들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뇌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만든 계산 모델을 만들어서 지능을 실현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초에 만들어진 애가 이 신경세포들을 네트워크로 엮어서 만든 애가 퍼셉트론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A라는 어떤 패턴을 주면 얘가 스스로 학습이라는 신경세포가 하는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패턴을 인식하는 뭐 이런 모델들을 만들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이제 요것이 이제 학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수학적으로 확대된 방법론인 머신러닝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이제 요 신경망 기술들이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딥러닝 모델까지 이 커넥셔니스트 AI 혹은 서브심볼릭 AI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죠. 근데 얘가 왜 이름이 커넥셔니스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이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사실 지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보다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네트워크 여기 있는 요 네트워크이죠. 요 동그란 게 하나가 신경세포고요. 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커넥션 해서 커넥셔니스트 AI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서로 정반대되는 연구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태동돼서 계속해서 병행적으로 연구가 쭉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것들이 서로 필요한 부분들이 결합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알파고도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임 AI에다가 이런 딥러닝 기술이 더해져서 알파고가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AI라고 하는 요 연구 분야를 접근 방법을 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면 이제 심볼릭 AI라고 하는 knowledge representation과 inference, 게임에서의 서치 이런 거를 주로 연구하는 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보통 요 심볼릭 AI라고 하는 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AI라고 하는 요 명칭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연구를 AI라고 하겠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겠다라는 명칭을 만들었던 그룹이 주도했던 연구라서 요 연구를 주로 클래식 AI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반대되는 거를 서브 심볼릭 AI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요거랑 조금 다른 어프로치로 퍼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볼루셔너리 컴퓨팅 뭐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이볼루셔너리 컴퓨팅은 말 그대로 생물체의 진화 과정 그거를 모델링 해가지고 지능적인 뭔가를 해보자 라는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퍼지는 로직 0과 1로 이루어진 로직
그거로 사고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사람의 사고가 이렇게 딱 이분법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fuzz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는 주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를 저희가 이 2시간 안에 강의를 드릴 수는 없어서 주로 이제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파트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 강의가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공지능을 또 나누어 볼 때에 이렇게 접근 방법으로 나누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응용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나누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걸 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요 이미지 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시각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전 인텔리전스, 비주얼 인텔리전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의료 영상이에요. 의료 영상도 많이들 요즘 응용으로 많이 하는 파트라서 메디컬 이미지에서 뭔가 의미 있는 진단을 한다든지 병변을 찾아낸다든지 뭐 이런 연구. 그리고 얘는 바이오 이미지인데요. 사람의 생체로부터 얻어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를 바이오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건 없는 거고요. 바이오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것들이 다 이런 영상인 거죠. 열 영상도 있고 홍채 영상도 있고 손금 영상도 있고 이런 영상을 바탕으로 이것이 누구냐라는 신원을 파악을 하는 거죠. 아이덴티티를 파악하는 연구. 이런 것들도 다 결과적으로 영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시각지능 분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쪽, 랭귀지 중에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파트가 또 있어요. 요거를 이제 랭귀지 인텔리전스, 언어 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이 지금 이거 기계 번역이죠. 머신 트랜슬레이션. 이런 거가 해당되는 거겠죠. 트랜슬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이게 아티클이에요. 기사를 그 기사가 스포츠냐 테크놀로지, 기술이냐, 뭐 엔터테인먼트냐 이런 식으로 아티클을 분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뭔가를 하는 연구들이라고 해서 텍스트 쪽 언어 지능에 해당된다라고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디오, 스피치죠. 스피치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AI 스피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얘는 시리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스피치 시그널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 뭐냐 하는 적용하는 그 데이터의 종류가 뭐냐 이렇게 해서 AI를 나눠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AI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AI를 정의를 할 때에 또 나누는 방법도 있죠. AI를 정의를 해서 weak AI, strong AI 뭐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즘 많이 유명한 용어가 되어버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AI를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란 건 과연 무엇이냐, 기계가 어떨 때 인공지능을 가졌다고 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거죠. 네, 크게 두 가지 정의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첫 번째 weak AI라고 하는 거는 머신이 지능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지능을 가진 사람이나 동물 이런 지능을 가진 개체들이 하는 것 마치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종의 흉내를 내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지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으면 그걸 지능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어떤 정말 사람이랑 똑같아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주어진 스페시픽한 태스크가 있다. 바둑이면 바둑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스페시픽한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계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걸 지능을 가졌다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weak AI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스트롱 AI는 뭐냐 하면은 단순히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각이라는 거를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스트롱 AI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윅 AI에서 어떤 주어진 특정 문제를 푸는 이런 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다양한 능력들을 다 가진 지능을 구현을 해보자 라는 거죠. 거기 안에는 문제를 스스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 자아라고 하는 자의식도 가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모션을 가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사람이 하고 있는 전반적인 행동 전반적인 능력 그런 거를 갖춘 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스트롱 AI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전부터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요거를 지금 얘기할 때는 이 스트롱 AI를 조금 다른 표현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여드린 인공지능 기술들은 윅 AI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바둑을 잘하는 애가 뭐 체스까지 잘하거나 뭐 이렇진 않으니까요. 그 특정한 문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스트롱 AI를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겠죠. 근데 이거를 스트롱 AI라고 이름을 안 하고 요새 사람들이 요새 부르는 명칭은 AGI라고 해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우리말로 하면 범용지능이 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태스크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자. 그걸 또 다른 말로 휴먼 레벨 AI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스트롱 AI랑 같은 개념이긴 한데 요즘 사용하는 용어. 앞으로 AI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은 건데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재미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기계를 계산하는 기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인공지능을 구현했다. 지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평가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런 컴퓨터를 생각한 컴퓨터 사이언스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유명한 연구자인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컴퓨팅 머신을 생각을 하면서 얘가 어떨 때 인공지능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해서 평가를 하자라는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때는 이 사람이 이름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한 사람 평가자를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벽을 두고 그 벽을 마주하고 진짜 사람하고 AI 시스템이 이 평가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 평가자가 어떤 대화를 하는데 질문을 주고 받는 거죠. 근데 이 뭐 말로 하는 건 아니고 텍스트로 질문을 주고 받아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만약 이 평가자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컴퓨터인지 라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이 대답을 보고서 어느 쪽이 사람인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 혹은 얘가 기계인데 얘를 사람이다 라고 잘못 평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 AI 시스템이 이 평가자를 속인 거죠. 속이는데 성공한다 라고 하면 얘를 지능을 가진 거라고 하자. 이런 평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이걸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예전에는
뭐 그냥 뭐 좀 고전적인 역사적인 재미있는 게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튜링 테스트를 어떤 AI 시스템을 만들면 실제로 이 AI 시스템에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런 사람 평가자를 두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야 제대로 성공했다고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 평가할 때의 방법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체적인 개념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거의 위치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거기서 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겠지만 이 안에 딥러닝 혹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 거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얘는 사람의 브레인을 본떴지만 브레인 본떠지 않고도 학습 능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한 게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또 같이 항상 인공지능과 엮여서 나오는 얘기가 빅데이터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분야가 같이 나오죠. 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머신러닝 어프로치 혹은 딥러닝 어프로치, 얘들은 학습이라는 걸 할 때 데이터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거기서 숨어있는 정보를 찾는 학습 과정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안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로부터 숨어있는 정보를 찾는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게 이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이 방법을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집합을 가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머신러닝이 있는 건데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머신이 이렇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데이터를 많이 모아와 가지고 이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뭔가 어떤 규칙,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물과 차를 구분하는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숨어 있는 규칙을 찾는 것이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어떤 공간상의 점이라고 본다면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라고 본다면 여기 비행기라고 하는 플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얼굴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죠. 요거를 구분하는 어떤 구분선,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거를 decision boundary라고 하는데요. decision boundary를 찾는 과정, 요런 거를 머신러닝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이런 규칙,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결정 경계,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는 방법을 만드는 건데요. 요거를 다루는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크게 4가지 토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머신러닝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연구를 하는 분야로서 classification, regression, 클러스터링, 피처 익스트랙션,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문제는 데이터가 주어질 때 그 각각의 데이터에 클래스 라벨이 같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요 영상, 0이라는 영상을 주면서 얘는 0이야, 클래스 0이야, 얘는 클래스 1이야, 이런 클래스 라벨을 준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무엇을 하느냐,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클래스로 구분이 되는지 하는 클래스를 나누는, 아까 말한 디시전 바운더리 같은 그런 규칙을 찾는 거죠. 찾은 다음에 이제 내가 새로운 데이터 어떤 거를 준다, 영상이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10개 클래스 0부터 9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미리 정해진 클래스로 어사인을 하는 규칙, 방법, 요걸 찾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있으면 숫자 레코그니션이 되는 거고요. 문자가 있으면 캐릭터 레코그니션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페이스 레코그니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생체 데이터를 가지고 누군지를 구분하는 걸 바이오메트릭스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다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로 이런 대표적인 방법론들이 있고 이런 걸 다 설명드리지는 못할 거고요. 그 중에 뉴럴 네트워크도 대표적인 방법이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앞에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달리 클래스 라벨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영상이 주어지면서 얘가 클래스가 뭐다라는 거를 안 준다 이 말이죠. 지금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스를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그냥 쫙 모았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기계한테 던져주고 기계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 데이터를 쫙 서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유사하냐 이런 그들 간의 유사성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그룹들을 찾아준다 이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보면은 대충 얘는 뭐 풀 영상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물 영상이다. 이거는 사막 영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구분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그룹핑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클러스터링이 되겠. 니네들끼리 비슷한 것끼리 묶어봐라 라는 거죠. 이거는 요 각각의 나라의 정보, 그러니까 뭐 인구라든지, 예. 그 다음에 뭐 에듀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코노미라든지 뭐 이런 각 나라별 어떤 특성이 있겠죠. 그런 내셔널 프로퍼티를 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로 비슷한 나라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성질로부터 그룹핑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비슷한 그룹으로 묶인 거를 지금 색깔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은 오스트레일리아랑 북아메리카가 묶였죠. 뭐 이런 식으로 묶이는 과정을 하는 작업, 이런 거를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미지에 있는 각 픽셀들을 비슷한 컬러끼리 픽셀 컬러끼리 그룹핑을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여기가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얘는 하늘은 하늘끼리, 구름은 구름끼리, 바다는 바다끼리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죠. 모래사장은 모래사장끼리 이렇게 묶여서 결과적으로 무슨 이미지가 각 의미 있는 어떤 영역끼리 구분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이런 게 이제 이미지 세그먼테이션으로 클러스터링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다양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신경망도 뭐 활용될 수 있는 신경망은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얘는 무엇이냐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인풋과 함께 원하는 아웃풋이 같이 주어져요. 이 아웃풋이 주어지면서 요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어떤 함수로 찾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가 유튜브에 광고한 횟수가 되겠고 그거에 따라 그 광고 물품의 세일즈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데이터를 모아온 거예요. 이런 게 하나가 다 데이터인 거죠. 애드버타이징을 얼마 했더니 광고가 얼마나 판매가 얼마나 됐더라라는 거죠. 이런 입력과 출력 데이터들을 쫙 모아온 다음에 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숨어있는 관계, 이거를 이렇게 함수로 찾아주는 거죠. 요 함수, 요 f를 찾는 것이 regressio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내가 세일즈를 어느 정도 팔고 싶으면 내가 광고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거를 하는데 쓰이는 것이 regress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lassification이랑 마찬가지로 입력에 대한 원하는 출력이 함께 주어지긴 하는데 이 출력 값이 클래스 라벨이 아니고 실수 값인 거죠. 실수값이 주어진다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이 되겠고요. 요것이 이제 또 많이 적용되는 사례가 타임 시리즈 프레딕션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처럼 년도별로
템퍼러처가 온도가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이런 시간에 따른 변화 이런 거를 예측하는 데 많이 쓰게 돼요. 대표적으로 날씨나 주가 예측 뭐 이런 것들이 리그레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거를 푸는 데 사용하는 방법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얘는 앞에 있는 분류나 클러스터링이나 리그레션 요걸 하기 전에 그거를 그냥 주어진 임의의 데이터, 로 데이터 요거를 가지고 오리지널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류나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을 찾고 싶은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분류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워낙에 이게 변형이 많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냥 하기 쉽지 않겠죠. 그랬을 때 이 로 데이터에서 요 사람이라고 하는 요 사람의 특정 정보를 구분하는데 핵심이 되는 코어 인포메이션만을 잘 뽑아서 피처로 바꾸자라는 거죠. 지금 이 경우는 요거를 이런 3차원 피처값 벡터로 바꿔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특정 목적이 있겠죠. 주어진 목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어떻게 잘 뽑아서 컴팩트한 형태로 표현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뭐 디멘전 리덕션이라고도 하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분포를 볼 수 있게 나타낸다라고 해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딥러닝에서 이걸 할 때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뭐 이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뭐 이런 통계적인 방법부터 뭐 딥러닝도 여기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토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요거를 또 다르게 머신러닝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세 개의 큰 타입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이 데이터가 주어질 때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같이 주어지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이런 게 이제 타겟 값이 주어지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타겟 아웃풋이 안 주어진다 이 말인 거죠. 그냥 입력 값들만 쭉 주어지고 입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뭔가 숨어 있는 어떤 규칙을 찾아달라. 그래서 뭐 비슷한 것끼리 묶는 클러스터링 혹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 데이터가 대충 어떤 그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데이터의 분포 함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unsupervised learning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가지 말고 또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타겟 아웃풋이 주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출력을 딱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주냐? 그건 아니고 어떤 리워드를 일종의 교사 신호로 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AI 머신이 있다라고 칩시다. 얘가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어디로 걸어가는 액션을 취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액션이 정확하게 맞는 액션이다 아니다 원하는 액션은 뭐다 이걸 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게 잘한 행동이면은 리워드를 주는 거죠. 잘했다 혹은 못하면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리워드를 주고 그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액션을 잘 학습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reinforcement learning으로요. 이거는 대표적인 응용 분야가 로봇 컨트롤 이 팔을 움직이는 요 관절 움직임 요런 걸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임 플레잉 요런 데에서 reinforcement learning이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까지 했고요. 요런 것들을 하는 데에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